동원산업 2026년 1분기 실적을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 및 손익분기점 시기를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7.8%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40.4%가 감소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연간 8.6회전으로 예상되고 PBR은 1.36 상태입니다. 제품 어획물 교차검증 갭이 발생했습니다. 동원산업 사업 개요입니다. 본사는 서초구 마방로 68번지에 있고요. 사업 부분은 수산 부분, 식품 가공, 유통 부분, 포장 부분, 물류 부분, 기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수산 부분은 참치 선망선 11척, 참치 연승선 8척, 지원선 1척, 트롤선 1척, 운반선 3척, 총 24척의 국적선과 합작 선망선 1척, 해외 자회사 선망선 7척, 해외 자회사 운반선 2척, 해외 자회사 채나기선 1척을 포함하여 총 35척을 운영하는 원양업을 영위하고 있다. 동원산업은 부산 감천항 수산물 유통단지에 첨단 위생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해삽과 이후에 등록된 횟감용 참치 가공 공장을 갖추고 있는데, 부산 공장은 총 2,500평 규모의 가공 공장으로 초저온 냉동창고를 완비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동원 F&B에 대해서는 별도 분석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요. 스타키스트라는 회사가 있네요. 참치업계에서 미국 내 46%에 이르는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33,350원으로 1년 전보다 26.9%가 하락했습니다. 여기, 그렇죠. 네, 그 다음에 PBR은 1.36으로 22% 하락했습니다. 5% 이상 주주는 김남정 씨가 53.74%, 김재철 씨가 13.51%, 동원 유경재단이 9.7%.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매출은 2,957억 원으로 1년 전보다 7.8% 감소했습니다.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0.7% 낮게 감소했습니다. 그 갭이 플러스 7%이기 때문에 원부 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운영 경비는 24.6% 증가했고 운영 경비율로도 7.6% 상승했습니다. TOE 생산성이 1.6%, 2가 넘는 높은 생산성에서 크게 떨어졌습니다. 영업이익은 603억 원으로 40.4%가 하락했습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62억 6,500만 원이 더 적은 수치인데,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995억 원으로 재고 회전율은 연간 8.6회전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년도 실적보다 1.2회전이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원가회계 손익으로 영업이익 감소 원인을 물어보면 손익계산서만 보고서 얘기한다면 1차 원인 역시 매출액 7.8% 감소는 동일하고요. 2차 원인은 매출원가가 5.7% 증가했다. 그리고 판매관리비가 3.6% 증가해서 영업이익이 내려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출원가가 증가한 원인이 무엇이냐고 2차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스루풋은 어느 정도 매출 재료비가 증가했다, 이렇게 얘기를 단순히 뽑아낼 수 있었는데 더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재고자산 명세입니다. 상품, 어획물, 제품 세 가지 합쳐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995억 원, 연초보다 204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스루풋 영업이익은 적게 나오는 것입니다.
매출이 8% 감소했는데 재고자산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26%나 꽤 높게 증가했습니다. 원가 회계상으로는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겁니다만 스르프상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수산오액은 수확을 조정하기 어려울지 몰라도 상품 증가액이 제일 많았습니다. 이 상품 증가액이 102억 원으로 제일 많았죠. 원양업이라고 하지만 또 참치도 상품으로 구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디서 많이 구매하는지. 그 참치 경매장은 그 일본이 더 센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비성분 재고자산의 분석 내용입니다. A 재고자산의 변동 204억 원 마이너스면 재고가 증가했다는 뜻이고요. 원재료 사용액 388억 원, 그 자기네들이 잡은 원재료죠. 상품의 매입 1237억 원, 8.7% 증가했습니다. 이거로 봐가지고는 이게 원양어선업인지 참치 유통업인지 헷갈리네요. 어쨌든 ABC를 더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1422억 원으로 3.5% 감소했습니다. 운영경비는 24.6%나 크게 올라갔습니다. 운영경비 869억, 870억 원에서 판매관리비 151억 원을 뺀 718억 원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아니면은 이것이 원양 어선 나가서 들어간 모든 비용들이 되겠죠. 현장 조업비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30.7%로 올라갔고요. 생산 재료비는 69.3%로 4.5% 내려갔습니다. 여기서는 원부 재료 가격이 하락했다고 2차 추론하게 되는데 1차 추론과는 모순이 됩니다. 동원산업은 ABC를 표준 표기 방식으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사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산업인지 수산상품 유통업인지 헷갈리네요. 분석을 다 하고 맨 마지막에 한번 비교 교차 검증을 해보는 건데요. 원부 재료 재고자산 명세가 있으니까 그 원부 재료는 비성분의 이 사용액이 나와 있죠. 그러면은 입고액, 원재료 구매액을 역산해 내겠습니다. 이것을 다시 교차 검증하면은 일치합니다. 상품도 상품 매출 원가, 상품 매입액이 있었죠. 그래서 상품 매출 원가를 도출해 냅니다. 이거에 의해서 다시 검증을 하면 일치를 합니다. 그러면은 제품과 어획물이 있는데 이것은 원가가 매출 원가가 얼마인지를 모르니까 먼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을 제가 계산을 한 거죠. 그리고 2340억 원 총 제조 비용이고 이것은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는 매출 원가죠. 그러면은 이게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총 제조 비용에서 상품 매입액을 빼면은 이게 제품 플러스 어획물의 제조 원가가 총 제조 비용이 되겠죠. 그리고 이 전체 매출액에서 상품 매출 원가를 빼면은 제품 및 어획물의 원가가 되겠죠. 이거를 그래서 분석을 계산해 보면은 재고가 674억 5,800물이 안 나옵니다. 그 갭이 251억 5,100만 원이 갭이 나옵니다. 입고 출고 데이터는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를 모으고 검증해 본 결과 제품 플러스 어획물 재고 갭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분석자 제 수준으로는 추적할 역량이 없습니다. 어쨌든 재고자산 명세 공시는 상기의 흐름 양식과 같이 공시해야만 할 것입니다. 스루프트 회계 분석 콘텐츠를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재고자산은 이런 흐름으로 공시해야 된다. 비유동자산, 유형자산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왜 재고만큼은 기말재고와 기초재고만 왜 공시하느냐. 제가 유추 해석을 하면은 가장 분식하기 좋은 데가 재고자산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원가회계는
재고 증감에 따라서 매출원가가 크게 변동되기 때문입니다. 요거는 그냥 참고 자료인데 이것은 패스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재고 자산의 증감 검증해 보면은 일치합니다. 1단계가 일치하면은 2단계 PQ 총 제조 비용과 PQ 생산 재료비도 일치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 재고 자산의 증감액도 재고 자산 평가 손실 환입액을 가감하면은 일치합니다. 마이너스는 환입을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원가 회계하고의 영업이익 차이 62억 6,500만 원인데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204억 3,800만 원의 가공비율을 곱하면은 현장 운영경비율을 곱하면은 62억 6,400만 원이 검증이 되겠습니다. 주요 운영경비로서 인건비가 257억 원 5.1% 증가했습니다. 직원 수는 712명으로 62명이나 크게 감소했네요. 그래서 연당 평균 임금은 1억 4,460만 원 14.3% 증가했습니다. 62명이 나간 것은 좀 저임금 사원들이 내보낸 것 같습니다. 좀 안 좋으니까. 노동 생산성 떨어졌고요. 노동 분배율 거꾸로 올라갔습니다. 동원산업 근로자, 언양어선을 타는 사람들은 집 임금을 좀 많이 줘야 되겠죠. 지급 수수료 150억으로 31.2% 증가했고 운반비가 29.1% 증가했습니다. 경영평가지표로서 재고 회전율 떨어졌고 스루프율도 떨어졌으면 동일 방향으로 하락했으면 투명하게 가정을 세웁니다. 영업구매평가지표로 매출채권 수금속도 1.2회전 3개월에 약간 3개월 못 미쳐서 수금을 한다는 얘기고요. 이게 전년도보다 수금 속도가 떨어졌습니다. 매입 채무 지급 속도도 좀 떨어졌네요. 그런데 장인애들 수금 속도보다는 돈을 빨리 줍니다. 이것은 그만큼 공급자가 원재료 및 상품 공급자가 시장 우위에 있다는 얘기가 또 아니겠느냐. 전년도에는 수금 속도나 지급 속도나 똑같았습니다. 어쨌든 이게 유사하면 바람직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금 버프율도 뭐 부족하게 갖고 있지 않습니다. 29.3%. 두퐁 ROE 자본 회수율 5.6%로 4.1% 하락했습니다. 자, 두 가지 경영평가 지표가 하락했기 때문에 투명하게 가정하는데 이것을 입증하려면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고 판매 가격은 인하가 돼야 됩니다.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냐? 22.3%가 상승했습니다. 판매 가격은 5.9% 하락했습니다. 원재료가 참치 원어죠. 킬로그램으로 하고 원양어선이니까 유류가 많이 들어간 걸 원재료로 아예 보고 있네요. 아주 이거 잘한 겁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참치 잡아서 다시 파는 거 그거고요. 그 다음에 그 수출 가격이 있습니다. 5.9% 수출 가격이 내려갔네요. 국내에서는 0.8% 인상을 했는데 어쨌든 연결 매출액으로 어획물 자기 판매보다도 이 제상품 제품 상품 이거 매출 규모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된 것을 요약하면은 입증패스입니다. 원부 재료 가격 상승했고 판매 가격 하락했습니다. 입증패스입니다. 현금 흐름 재무제표 필요할 때마다 좀 소개합니다. EAT 새우 현금 순이익 428억 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당기 순이익보다는 이게 많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감가상각비 같은 것이 현금이 안 나가는 비용인데
따라서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제조업이 되면은 이것이 더 높게 나오는데 동원산업은 이게 적게 나왔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그걸 좀 찾아봤더니 그 핵심 원인 중 하나가 배당금 수익이 아직 비현금 수익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직 돈 들어온 게 아니니까 그거를 제하고 나니까 428억 원뿐이 현금이익이 아직 그것뿐이 안 났다, 이런 얘기고요. EMS 영업활동으로 전체 248억 원의 현금이 유출됐고요. 최종 82억 2200만 원의 현금이 유출됐습니다. 이 EMS는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 여금이고 FEM은 전체 영업의 부분까지 포함한 현금으로서 82억 원이 유출이 됐습니다. 자유현금 흐름, 채권자한테 539억 원을 추가 차입을 해서 이자부채 레버리지율이 20.1%로 증가했습니다. 주주 자유현금 흐름 264억 원 이익배당액에 해당하겠습니다. 캐펙스에 260억 투자했습니다. 납입자본 성장률 1.4로 동일하고요. 이익잉여금률 60.4%로 조금 올라갔습니다. 재무상태표 자산 부분입니다. 참고 자료로 올려놓습니다. 부채 및 자본입니다. 단기 및 장기성, 유동성 장기 차입금, 이렇게 두 가지가 4,937억 원 있고요. 장기 비유동 부채, 이자 부채 4,419억 원이 있습니다. 1분기 실적 92.2%로 지금 이 식품 이 계통이 좀 동원 F&B도 좀 내려갔고 여기도 좀 내려갔네요. 요걸 근거로 해서 연말 매출액을 예측해 봅니다. 운영경비 1 더하기 300%, 영업이익 1 더하기 300% 합친 금액을 스루픈율로 나누면은 1조 1,830억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매출 재료 비율도 동일한 방법으로 매출 재료 비율로 나누면은 동일한 금액을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약간 퀄리티를 좀 높은 예측을 해보도록 하죠. 제가 똑같은 방법으로 전년도에도 똑같이 했다면은 제가 예측한 금액이 실제 결과보다는 15.9%나 제가 높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올해 이걸 감안해서 좀 낮게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손익분기점을 예측해 보면은 올해 손익분기점은 7.1월에 도달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년도에는 4.9월, 거의 5월달 되기 전에 끝났습니다. 이렇게 손익분기점이 빨리 오는 기업인데 이게 좀 뒤에 2.2개월이나 늦어집니다. 그러면 2025년 BEP의 시기 타의 추정을 불허할 만큼 빠른 시점인데, 그런 실적이므로 손익분기점 시기를 2026년 앞당길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세워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액션 플랜으로서 전년도에 제가 좀 너무 많이, 지금 이 매출액이 좀 내려가는 거고, 동원 F&B 때 했을 때 문화일보인가 거기 기자가 동원 참치 단백질이 제일 좋다라고 홍보성 기사를 내준 것 같은데, 이런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매출이 지금 동원 참치가 좀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85%를 했고요. 그 대신 약간의 매출 재료비, 물량과 그 다음에 단가를 손을 다 봤습니다. 매출 재료비율이 0.2% 내려가는 거로 하고, 상대적으로 그러면은 마진율 50%, 0.2% 증가하는 거로 해서 1조 1,430억 원으로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납품 단가라고 한다면은 한 22만 3,483원 났는데, 이게 매출 달성 시기가
더 늦어져 가지고 11.6월에 매출 목표가 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손익분기점이 그 7점 몇 회였는데 이걸 어떻게 줄여볼 거냐. 결국은 그 운영 경비를, 요거는 제가 좀 금기시하는 사항인데 2%를 줄여 봤습니다. 운영 경비를. 그러면은 에, 손해분기점이 6.9월로 좀 내려갑니다. 그리고 좀 더 매출을 하기 위해서 재고 회전율을 9회전, 이건 물량으로 증가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매출이 1조 1,950억 원을 해서 운영 경비가 증가하면은 2,518억 원 영업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원가 회계는 재고가 20% 감소했을 때와 20% 증가했을 때 각각의 매출 원가를 산출해 봐야 되고요. 재고가 감소했을 때는 매출 원가가 올라가 버리고 재고가 증가할 때는 매출 원가가 내려갑니다. 이게 고질적인 원가회계 문제죠. 그래서 판매 가격도 동일한 목표 영업이익을 내려면은 1조 2,372억 원으로 높게 매출을 올려야 되고, 재고가 증가할 때는 심리적 부담이 줄어들어서 1조 1,974억 원만 매출을 해도 동일한 목표 이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납품을 한다고 치면은 원 단위로 얘기하겠습니다. 재료비를 63만 원, 가공비가 28만 원, 납품받는 회사에서 요구해 가지고 브릭다운해서 영업이 내는 거죠. 그럼 총 제조 비용이 91만 원, 판매 관리비가 5만 9천 원 들어가서 원가가 96만 9천 원, 여기에서 마진을 우리가 26만 원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로 견적을 냈는데 무슨 얘기요? 스루프 쪽에서는 114만 3천 원에 해도 된다는데, 이거로 계약이 된다면은 매출 원가율은 80.7%가 됩니다.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16만 2천 원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계획은 26만 원인데, 그래서 동일한 매출액을 그 스루프처럼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할 때 이익을 덜 내려면은 결국 80.7%의 매출 원가를 77%로 줄여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줄이냐? 매출 원가 산식에 의해서 재고가 증가하면 매출 원가가 내려가죠. 그래서 재고를 증가시킬 거냐, 원양업을 더 해가지고 상품 매입을 더 해가지고 재고를 늘릴 것이냐, 아니면은 가공비율을 WC를 극단적으로 줄일 것이냐,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판매 관리비는 매출이 증가하는 만큼 따라서 올라갈 겁니다. 또 판매 노력을 하니까. 이것이 원가 회계가 항상 와닿는 문제점인데, 대부분 뭘로 결정을 하죠? 우리 드라마에서 봤듯이 김 부장을 많이 양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에 나가지고 집에서는 할 일이 없으니까 리쿠 자꾸 메고 가방을 등에 백을 저거 해서 그, 그 쓸데없는 전화들이 많이 오죠. 그냥 거리를 떠도는 사람들을 봅니다. 제가 한 50대 때 그렇게 사회에 밀려 나왔을 때는 나름대로 그래도 좀 뭐 열심히 했는데, 참 현실 적응하고는 화이트 칼라들이 갈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기 갑자기 사이드로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다시 비교를 해보면은 114만 3천 원에 판매할 때 스루풋은 22만 3천 원 넣는데, 코스트 원가 회계에는 동일한 판매 가격에 재고가 감소했을 때는 6만 1,400원이 이익이 적게 나고, 재고가 증가하더라도 2만 1,623원이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매출액을 더 증가시켜 가지고 이익을 더 증가시킨다고 한다면은 재고 감소 기준으로요, 그 더 상품 매입을 더 하지 않고, 그런 데면은 스루풋을 25만 1,800원 남는데 원가 회계는 21만 6천 원,
매출 원가율을 줄였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분명히 또 자르겠죠. 이게 이제 문제인데 스르프 쪽으로 그래서 가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한 매출액이 1조 1,430억 원이 안 넘는다. 도저히 올해는 그 수요가 떨어졌다. 참치를 왜 안 먹는지 수출도 잘 안 되고 그럴 경우에는 생산을 5%만 감소해도 영업이익은 거꾸로 2,221억 원이 나올 수 있는데 무리하게 또 생산을 더해버리면은 아니면 상품 매입을 더하든지 원양업을 더 조업을 더해서 또 잡아들인다든지 한다면은 영업이익이 이렇게 줄어든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덤핑은 하지 말자는 메시지를 숫자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조업하는 분들하고 그 다음에 영업하고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원인은 인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매출원가가 그 원흉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예측을 한 것은 생산 중단 보유 재고에서 추가 판매 조건과 매출액 불변에서 생산 감소 조건을 의사결정으로 참고해야 된다는 거죠. 나머지는 템플릿 자료입니다. 생략하고 필요할 경우에 제가 설명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굿아이.